을 가동한 로스앤젤레스 FC는 레알 에스파냐를 1대0으로 꺾고 합계 7대1. 당당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가까웠던 이날 저녁, 주장인 골키퍼 위고 요리스는 관중석에서 휴식을 취했고 손흥민은 처음으로 공식 주장 완장을 차고 피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반 45분이 끝나자 거센 논란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전반전 종료 후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체력 안배를 위해 손흥민을 교체 아웃시켰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한국의 슈퍼스타가 그라운드를 떠나기 전 검은색 주장 완장을 직접 풀어 베테랑 수비수 라이언 홀링스 헤드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행동은 엑스 트위터와 레딧의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수십만 개의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팀 시스템 전체를 짊어진 최고의 선수에게 고작 45분짜리 땜빵 주장을 시키다니? LAFC가 손흥민의 위상을 모욕하고 있다. 그들은 손흥민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조회 수용 도구로 취급할 뿐이다. 보이콧의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경기가 끝나자마자 사복 차림이던 위고 요리스가 관중석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미디어 규칙을 모두 무시한 채 곧장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베테랑이자 토트넘 호스퍼 시절부터 손흥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절친으로서 요리스는 LAFC 라커룸과 수뇌부 전체를 뒤흔들 충격적인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업적 계약과 요리스의 거절 내부 스캔들을 파헤치기 위해 벼르고 있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요리스는 결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사커대 계약 시스템의 잔혹한 이면을 폭로하며 제도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을 명확히 구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들을 읽었고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모두가 왜 손흥민이 LAFC의 정식 주장이 아닌지 궁금해하시죠? 요리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소니가 짐을 챙겨 우리 훈련장에 발을 들인 첫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이 완장을 풀고 감독실로 찾아가 그에게 주장직을 양보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요리스는 그 양보가 무산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 축구는 극도로 엄격한 경제적 조항에 얽매여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제가 LAFC 수뇌부와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주장이라는 직함은 제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브랜드 약속이자 초상권 후원 계약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구단 수뇌부는 법적, 상업적인 이유로 저의 주장직 양보를 거절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고 있는 고위층들에게 주장 완장이란 곧 현금 흐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이미지 자산일 뿐입니다. 요리스는 가차없이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리고 매일 피치 위에서 땀 흘리는 25명의 선수들에게 제 팔에 있는 완장은 그저 외교적 절차에 불과한 천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진정한 주장, 이 팀의 심장 박동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7번 유니폼을 입은 선수입니다. 무산된 파업과 제왕의 품격, 클라이맥스 프랑스 출신의 골키퍼가 지금껏 그 어떤 언론에도 유출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을 폭로하며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을 위해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며 분노했던 LAFC 선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손흥민이 직접 그 반란의 불씨를 잠재운 방식이었습니다. 수뇌부가 상업적인 이유로 손흥민에게 완장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라커룸이 알게 되었을 때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요리스는 위기 관리의 관점에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수많은 주축 선수들이 소니를 대신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구단이 그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개막전 전술 훈련에서 암묵적인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한폭탄은 어떻게 해체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려던 바로 그 순간
소니가 라커룸 한가운데 우뚝 일어섰습니다. 요리스는 존경심이 어린 눈빛으로 회상했습니다. 그는 수뇌부를 탓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완장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모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승 타이틀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지 천 조각 하나를 두고 싸우려 모인 게 아닙니다. 수뇌부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위고 요리스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를 존중한다면 당장 피치로 나가 LAFC 유니폼을 위해 죽을 각오로 뛰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리스가 고백했습니다. 소니는 붕괴 직전의 시스템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의 에고, 자아를 희생하고 자존심을 삼켰습니다. 팀의 결속력을 지키고 저 같은 옛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명목상의 권력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가장 숭고하고 원초적인 정의일 것입니다. 45분 대역의 해독, 개인의 영광을 거부하다. 오늘 경기의 전개로 돌아가 요리스는 전문적인 시각과 행동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왜 손흥민이 단한 하프 45분 만에 기꺼이 주장 완장을 풀어 라이언 홀링스 헤드에게 넘겨주었는지 설명하며 LAFC가 손흥민에게 완장을 풀도록 강요했다는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팬들은 LAFC가 소니에게 단 45분만 주장을 맡겼다고 생각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리스가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소니는 제가 피치 위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그 완장을 차는 것을 수락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소니가 자발적으로 완장을 풀어 클럽의 베테랑인 라이언 홀링스 헤드에게 건넨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예술 인사 관리에 대한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팀의 고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 클럽의 위계 질서와 여러분이 쏟은 헌신의 역사를 항상 존중합니다. 라고요. 요리스는 그 행동에 담긴 예리함을 분석했습니다. 만약 오늘 소니가 그 완장을 끝까지 고집했거나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미 없는 90분 풀타임을 감독에게 억지로 요구했다면 그는 점차 스타병에 걸린 독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장을 부드럽게 풀고 그것을 홀링스 헤드에게 넘겨줌으로써 소니는 겸손함을 이용해 LAFC 수비진 전체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완벽하게 사버렸습니다. 관중들은 그가 45분 만에 완장이라는 상징을 잃었다고 보았지만 우리는 그가 군대 전체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관의 리더관이 없는 리더. 새로운 시대의 진리, 이 깜짝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위고 요리스는 현재 LAFC에서 가장 기이하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권력 구조를 요약했습니다. 요리스가 완장을 차고 손흥민이 경기 흐름 템포를 쥐는 구조 말입니다. 최근 인터 마이애미와 레알 에스파냐를 상대로 거둔 파괴적인 승리들은 미국 전역의 현대 축구의 진리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요리스가 철학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당신을 위해 기꺼이 불바다로 뛰어들게 만들기 위해 가슴에 큼지막한 C 마크가 새겨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경기 전 둥글게 모여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저고 언론에 대응하고 심판과 소통하는 대표자도 저입니다. 하지만 킥오프 휘슬이 울리고 공이 구르기 시작하면 해답을 찾는 모든 시선, 모든 심장 박동, 모든 전진 패스는 자동으로 손흥민을 향합니다. 그는 LAFC 전체를 끌어당기는 인력의 중심축입니다. 상업적인 계약서 위에서 주장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피치 위 모든 선수의 영혼과 잠재의식 속에서 주장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제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함께 뛰는 영광을 누렸던 가장 위대한 무관의 리더입니다. 위고 요리스의 짧지만 묵직했던 등장은 즉각 모든 언론의